의자 시장은 대표적으로 B2B 시장이 B2C 시장보다 훨씬 큰 시장 중에 하나예요. 저희 자왕 채널을 찾으시는 분들은 의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의자를 어느 정도 찾아보려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의자 시장이 꽤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의자를 찾기 전까지 의자에 전혀 관심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고요. 의자가 얼마나 비싼지도 몰랐고 또 의자 시장이 얼마나 큰지도 몰랐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무관심한 만큼 B2C 시장은 그렇게 크지 않았었고요. 대부분 의자를 사는 곳은 개인이 의자를 사는 것보다는 사무실을 차리게 돼서 인테리어를 새롭게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의자를 바꿔줄 때가 돼서 의자를 대량 구매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회사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의자도 그냥 가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인식 때문에 그 사무실의 인테리어를 담당한 회사가 의자에 대한 특별한 고려 없이 전체 인테리어의 부속품 느낌으로 의자를 구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회사에서 의자를 구매하는 구매 담당자도 의자가 정말 좋다고 사람들이 평을 하면 칭찬은 듣겠지만 의자가 나빴다고 그렇게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의자가 좋은지 안 좋은지도 잘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이 없기 때문에 구매 담당자는 구매 예산에 맞게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로부터 구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구매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명확하게 다른 제품이기 때문에 의자의 품질이나 착자감 등은 그렇게 중요한 구매 결정 요소가 아니었죠. 하지만 요즘은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의자를 개인적으로 집에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사무실 의자, 게이밍 의자 이런 식으로 용도에 따라서 의자를 분류를 하지만 사무용 의자, 게임용 의자, 학생용 의자 다 그게 따로 있겠습니까? 게임할 때 필요한 의자가 정말 사무할 때 필요한 의자와 다를까요? 그리고 공부할 때 필요한 의자가 사무할 때 필요한 의자랑 다를까요?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진 않고요. 착자 시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식탁 의자와 사무용 의자는 엄연히 사용 시간이 무척 다르죠. 소파, 무중력 의자, 사용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의자를 평가할 때 기준이 다 달라지겠죠. 소파를 평가하는 기준과 사무용 의자를 평가하는 기준은 다를 겁니다. 근데 사무용, 게임용, 그리고 학생용 의자는 상황이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다 책상 위에서 뭔가 컴퓨터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필기 작업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쓰이는 의자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구분들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구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게임은 PC방에서 하고, 사무는 사무실에서 하고,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이렇게 예전에는 모두 집 밖에서 했다면 요즘은 집에서 게임을 하기 시작하고 프리랜서들도 많아지면서 집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좀 오래 앉아도 허리가 아프지 않은 괜찮은 의자들을 찾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구매를 하는 사람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제품을 꼼꼼하게 보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냥 그 브랜드 혹은 디자인 그냥 무난하게 괜찮았으면 됐습니다. B2C는 그렇지 않죠. 본인이 직접 돈을 주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아직까지도 의자에 돈을 쓰는 것이 그렇게 저희 정서상 친숙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 돈 주고 구매한 의자에 대해서 점차 꼼꼼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의자 업체 관계자분들도 B2C, B2B 모두 상대하는 분들은 차라리 B2B를 하시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B2C는 정말 다양한 고객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품질 관리에 대해서, QC에 대해서 더 힘을 쏟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B2B 시장에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B2C 시장이 커진다는 건 의자 업계로서는 반가운 일이죠.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그만큼 시장의 규모가 커질 거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내 의자 업체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이 시장의 기대가 오히려 국내 의자 업체들에게는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직도 한 10만원대 이하의 저렴한 의자들도 구매해서 앉아보고 있는데요. 브랜드 상품들은 아니고 그냥 제가 네이버 스토어에서 최저가로 검색을 해서 사거나 가성비 제품이라고 엄청 광고를 하는 그런 의자들을 직접 찾아서 써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5에서 10만원 정도를 제가 예전에 추천하지 않는다고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구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좀 더 자세히 얘기 드리면 이제 품질 관리가 제대로 안 된 제품들이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의자 좌판이나 팔걸이가 흔들거린다든지, 아니면 그 유격 때문에 삐걱삐걱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좌판과 등판의 각도가 제 무게 때문에 이렇게 기대고 나면 의자가 그냥 뒤로 밀려 있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사무용 의자뿐만 아니라 네 발 달린 의자들, 발의 길이를 다 맞추지 못해서 새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흔들거리는 그런 의자들도 봤어요. 얼마 전에 친구가 이사를 했는데 오늘의 집에서 5만원짜리 의자를 사가지고 바로 뜯어봤는데, 앉자마자 좌판이 기울어져 있고 흔들거려서 바로 반품하고 이케아 의자를 샀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기본적인 QC가 안 된 의자들은 시장에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열심히 뛰고 계신 분들도 많지만 이렇게 품질 관리를 정말 잘 하고 있는 의자 업체들이 얼마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곤 해요. 양산을 하게 되면 설계 도면대로 똑같이 만들어내는 건 정말 힘들어요. 설계 도면과 흡사는 하지만 약간의 사이즈 차이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 것들을 공차라고 하는데요. 자동차 회사와 같이 많은 부품들을 조립을 해야 되는 그런 회사들은 이 공차들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영세한 의자 업체들은 직접 생산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많은 부품들을 조립해서 쓰기 때문에 이런 공차 관리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오로지 가격 하나로 승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10만원대 아래로 의자를 만들어서 의자에 그렇게 많이 관심이 있진 않지만 그래도 의자를 개인적으로 사야 되는 사람들을 공략한 거죠. 그런데 제가 위기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케아 의자들을 앉아보기 시작하면서예요. 대표적으로 이케아는 가성비를 강조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뭐 다른 가구들은 품질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는 그런 가구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케아에서 팔고 있는 사무용 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가격에 이 의자를 공급하지? 라고 할 정도로 가격 대비 성능이 정말 뛰어난, 가성비가 정말 뛰어난 의자들이라고 생각해요. 램베리에트는 6만원, 플린타는 8만원, 밀베리에트는 9만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동 가격대의 국내 의자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비교가 될까? 같은 가격대의 의자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개인적으로 의자 업체 관계자분들을 많이 만난 저로서는 솔직히 그분들이 정말 걱정될 정도였어요. 그분들의 노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제품 자체의 퀄리티가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다고 이케아가 브랜드를 앞세워서 가격을 높인 것도 아니고 정말 낮은 가격에 팔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의자의 업체들이 좀 많이 걱정됩니다. 이케아 의자가 어떻게 이렇게 싸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정도의 퀄리티로 어떻게 이렇게 싸게 공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건 박스 크기가 정말 작다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실 텐데, 사실 의자가 배송료가 정말 많이 들어가는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 워낙 조립을 다 하게 되면 부품이 엄청 크고 또 무게도 있고, 조립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꽤 큰 부피의 박스를 배송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택배와는 다른 택배를 사용하게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택배사들도 그 배송을 싫어한다고 들었어요. 이케아 의자 언박싱을 한 영상도 있지만 다른 의자들의 박스보다 훨씬 작습니다. 박스가 꽉 차서 정말 잘 배치를 해서 아주 작은 박스에 컴팩트하게 의자 부품들을 넣어놨더라고요. 이러다 보면 배송에 따른 어려움들이 훨씬 줄게 되죠. 의자 자체도 조금 가볍습니다. 그래서 배송이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 같지도 않고요. 옛날에는 이케아 의자가 배송료를 꽤 받았었는데 요즘은 5,000원밖에 안 받더라고요. 5,000원도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의자의 가격 안에 5,000원 이상의 배송료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배송료의 가격대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의자의 배송료는 훨씬 큰 돈이 들어요. 또 예전에는 의자 앉아보고 사야 된다고 해서 대리점에서 사는 경우도 많아서 통계도 안 잡히고 했는데, 꼭 써봐야 되는 물건들도 다 이제 반품이 너무 용이하니까 요즘은 다 직접 앉아보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사는 문화가 형성됐죠. 그러다 보니까 각 의자에 대한 평가들도
정말 솔직하게 달리는 편입니다. 뭐 저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좋은 의자, 나쁜 의자가 명확하게 갈리기 시작하고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질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중고가 의자들, 4, 50만 원대 의자들이 안심할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명품 의자들, 허먼 밀러, 스틸케이스 등의 명품 의자들은 아직도 130만 원대 이상의 고가 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고객이 가지고 있는 윌링 투 페이에 비해서는 훨씬 큰 가격이어서 뭐 너무 작은 시장이라고 보이지만 해외에서 이제 40만 원대, 50만 원대, 60만 원대 약간 이 명품 의자들보다는 낮은 가격대로 명품 의자급의 어떤 성능들을 보이는 의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공동 구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들여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신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나라 의자 시장이 갈라파고스가 아니라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장이라는, 이제 가격 비교가 민감해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인터넷의 리뷰뿐만 아니라 저희 채널도 뭐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죠. 좋은 의자들은 어떤 의자들이고 나쁜 의자들은 어떤 의자들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구독자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씁쓸하긴 해요. 좋은 의자를 만들겠다고 밤새 노력을 하고 계신 의자 업체분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분명히 소비자들의 관심만 점점 더 커진다면 그 수준에 맞게 잘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방구석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뛰고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 훨씬 더 저보다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분명히 해외 의자에서 제공하고 있는 품질의 기준과 국내 의자 시장에서 통용되는 품질의 기준이 좀 많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자 사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의자에 앉는 걸, 다양한 의자에 앉아보는 걸 좋아하는 저로서는 사실 조금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요. 더 좋은 의자들이 우리나라 업체에서 더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의자들을 소개하는 그날까지 자왕 채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보장.